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저행동 분석 기반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구축이라는 주제로 금일 발표를 준비한 팀 대주형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걸사비우 김현동입니다. 발표에 앞서 우선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 대주형과 협업한 기업인 R2C 컴퍼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목표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R2C 컴퍼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분석을 거쳤고 어떻게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었는지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칠 예정이고 추후 계획을 통해서 에이다 모델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대조형의 개국 공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조형이라는 이름은 KBS 대하 드라마 대조형에서 따온 데이터를 좋아하는 영리한 녀석들이라는 뜻입니다. 흑수돌 한동건, 벌사비우 김은동, 서린기 이영재, 그리고 이해국 국진우는 모두 대조형의 조력자들입니다. 대조형의 발해 건국을 돕는 인물들이고요. 발해를 건국하듯이 대조형이 되어줄 협업 기업과 발해를 건국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더불어 모아지라는 대조형을 위해 만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해국 국준호는 각 나라의 게임에 넘어가 미국으로 교환학생에 떠났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발해, 즉 목표는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러스터링을 통해 피플리의 유저들을 세그멘테이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그멘테이션별 유저 이탈 모형의 수립, 이를 보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시각화와 에이다 모델을 통한 구체적인 전략을 저희 프로세스로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의 대조형 R2C 컴퍼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려움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피플리는 쉽게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설문 데이터가 필요할 때에는 피플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플리를 통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패널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하고 싶었던 피플리는 단순한 분석을 지향하지 않던 저희 대조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분석 기법과 모델이 나온 시대인 만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피플리가 주장하는 가치였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피플리에는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우선 논문을 작성하거나 혹은 설문 데이터가 필요하실 때 누구든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고요. 혹은 실제 기업에서 상품을 시장에 꺼내놓기 전에 해당하는 유저들을 바탕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잘 팔릴지 시장 조사를 할 때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플리 유저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설문에 참여를 하면은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고요. 만약 프로젝트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내에 투표를 통해 관심사와 취향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낮지만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크레딧은 스토어에서 원하시는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레딧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 제안 배경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 지원과 현실 비즈니스 세계의 문제 해결에 기여, 그리고 고객 경험 최적화와 인사이트 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과 대시보드 구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R2C 컴퍼니는 오늘 방문한 사용자가 내일도 방문하여 꾸준히 서비스에 머무르는 것을 지향하였는데요. 기존의 R2C 컴퍼니는 점점 유입 유저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입 유저만큼 이탈 유저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정의할 행동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고, 이탈하는 유저와 충성 고객이 되는 유저 간에는 어떠한 여정이 다른지 여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실시간 대시보드를 필요로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을 저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 3가지 프로젝트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선 실시간 대시보드 기획 및 구축을 통해 현재 유저들의 행동과 유저들의 특징을 나타낸 대시보드를 기획을 하였고요. 각 유저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CRM 분석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기반 CRM 대시보드를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행동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으로 향후 피플리가 어떻게 유저들을 모으고 이들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전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피플리는 노에스QL인 몽고DB를 통해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데이터를 JS 형태로 다운받은 후에 파이썬을 통해 CSV로 전처리하였고 전처리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화에는 후수랄, 아파치 슈퍼셋과 태블로를 통해서 시각화를 진행하였고 아파치 슈퍼셋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리셋이라는 시각화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상관계수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이 도입된 8월 18일부터 분석을 시작한 날짜인 11월 17일까지 가입한 유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요. 이 분들이 프로젝트 내에서 그 어플 내에서 활동하셨던 프로젝트 참여율, 커뮤니티 참여율 등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어떤 연관성이 또 어느 정도로 수치로 보이는지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떠한 변수가 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각화할 때는 히트맵과 네트워크 차트를 통해 가시성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저 이탈 모형입니다. 이탈 모형에서는 마찬가지로 동일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요. 후수랄 RFM 스코어를 바탕으로 변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능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고요. 도넛 차트와 바 차트를 통해서 각 클러스터별로 이탈 확률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또 기간에 따른 유저들이 얼마나 잔존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리텐션, 포트, 트렌드 차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저 이탈 모형과 유사하게 각 클러스터별로 유저들이 얼마나 잔존할지 또 얼마나 우리 서비스에 자주 재방문하고 앱 이용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을지 목표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리텐션 코호트 차트, 트렌드 차트를 통해 시각화했습니다. 유저 플로우 분석입니다. 피플리의 핵심 요소였던 프로젝트, 투표, 스토어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할 때 유저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해당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기능이 끝나고 나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플로우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시보드에 나타날 때에는 세키 차트를 통해서 이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유저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용했던 것은 RFM 분석입니다. RFM 분석은 일반적으로 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링 총 세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유저들을 클러스터링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플리는 일반적인 커머스 기업과는 다른 비즈니스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플리 고객만을 위한 RFM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플에 접속한 시점을 리센시 대신해서 사용했고 최근 한 달간 어플에 접속한 횟수를 프리퀀시로 프로젝트 참여 횟수는 피플리 내에서 구매, 소비와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모니터링으로써 저희 피플리를 위한 RFM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RFM 클러스터링 이후에는 로그 데이터와 알림을 받은 기율 등을 고려를 하여 보충해 주었는데요. 각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저가 가장 많이 접속하는 시간으로 유저의 특징을 세그멘테이션 하였고 알림을 받은 횟수, 받은 알림을 확인하고 앱에 들어오는 기율 등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6가지의 유형 세그멘테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화한 대시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블로에 앞서 저희는 우선 아파치 슈퍼셋이라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아즈 시각화에서 사용하는 태블로라는 툴은 현존하는 시각화 툴 중에서 가장 자유도도 높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좋은 툴인데요. 근데 이 태블로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면서 실시간 대시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아파치 슈퍼셋을 보완하여 활용하였고요. 아파치 슈퍼셋은 로컬 기반 툴이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리셋이라는 툴로 이를 보완해 주었습니다. 좌측 테이블은 시각화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테이블인데요. RFM 트리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RFM 분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된 이후에 이탈이 확정된 고객을 제외한 충성, 잠재 충성, 이탈 우려 고객 등 5가지 클러스터로 고객을 분류하였고 각 클러스터별로 프로젝트 참여, 투표 참여, 데일리 콘텐츠 참여도를 그룹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텐션 차트입니다. 리텐션 차트를 통해 일별 액티브 유저 수를 확인하였고 가입 날짜에 따라 주차별 리텐션 테이블을 만들어 실시간 대시보드에 활용하였습니다.
유저 플로우 차트는 마찬가지로 피플리의 기능 등을 활용할 때 어떤 이 여정을 거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게 됐는지, 또 그 여정을 거친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갔는지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기 차트로 나타내었고요. 카테고리 선택을 통해 동적으로 변수를 변경하면서 해당 기능에 대해서 유저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 네트워크와 히트맵입니다. 이를 통해 유저들의 이탈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였고, 여러 기능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활용하였으며, 유저 이탈 모형 결과물을 도넛 차트와 바 차트를 통해 유저의 이탈률을 예측하고, 그 예측을 위해서 중요한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를 한눈에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태블로 대시보드입니다. 태블로 대시보드가 아무래도 아파치 슈퍼셋보다는 이제 비용도 높은 만큼 훨씬 더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미감이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를 보완해서 태블로에는 KPI 지수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MAU, DAU, 프로젝트 완료 등의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말씀드렸던 가입자 및 활성 유저 추이와 유저 리텐션 차트를 통해 이를 보완해 주었습니다. RFM 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각 클러스터별로 프로젝트 참여 횟수, 가입 이후 접속 날짜, 평균 보유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유저가 각 세그멘테이션별로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이 되었고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RFM 분포도를 통해서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링 중 어떤 변수가 유저들의 클러스터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였고요. 유저 행동 분석에서는 슈퍼셋을 보완하여 이탈에 영향을 미쳤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 간에는 붉은색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 간에는 푸른색으로 나타내어 시각화하였고, 히트맵을 통해서 주요 행동 변수 사이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 분석 역시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별로 유저의 이탈률을 확인하고 유저 이탈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을 확인을 하였으며, 생존 분석을 통해서 해당 기간에 가입 이후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유저가 잔존해 있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계획인 에이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다 모델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계인 attention에서는 유저들이 우리 어플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주목을 이끌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했던 방법은, 처음에 보완했던 방법은 알림이었는데요. 알림을 10회 확인한 사용자의 이탈리엄은 40%로 강조했고, 20회 확인한 사용자의 이탈리엄은 20%로 강조했습니다. 인터레스트는 유저가 흥미를 느끼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했던 유저들이 어떤 흥미를 보이는지 그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흥미를 느낀 유저가 디자이어 욕구를 느껴서 저희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감정적 호소, 혜택 강조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단계에서는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충성 고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현재 액션 단계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모델은 총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관점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한 기업에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20대 남성의 삶을 바꾸고 싶을까요라는 문구를 더해서 20대 남성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첫 번째 인터레스트 단계를 수립하였고요. 또한 한정판 전략을 통해서 지금 당장 참여해야 유저의 효용이 가장 높아진다는 뜻을 강조하여 지금 당장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기존 피플리에 더해서 저희와 함께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제 어플에 자주 접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기능입니다. 이 역시 그냥 오늘의 운세를 확인해 보세요가 아닌 오늘 복권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지, 오늘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통해 조금 더 어플을 자주 확인하고 운세를 확인하게 하게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아파트 슈퍼셋과 태블로 시연 영상 중 태블로의 영상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모자이크된 부분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매출에 대해서 좀 가려줄 것을, 마스킹할 것을 요구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클러스터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각 이 참여 횟수나 크레딧 등이 가장 높은 분 역시 최충성 고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입 대시보드 역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인증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만든 발의 공부 발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대조형을 만나서 여러분들만의 발해를 공부하실 수 있게 진심으로